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신경계 질환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신경과 전문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순간 자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방금까지 또렷하게 떠오르던 단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분명 약속을 잡았는데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지, 기억이 어딘가 희미해지는 순간 가스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도 자꾸 마음이 불안해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 확인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나 혹시 치매 시작된 건가? 진료실에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 72세 박진수 씨도 비슷한 고민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제 냄비를 올려놓고 전화 받다가 그걸 깜빡했어요. 냄비를 태워 먹은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어요. 저 혹시 치매 시작된 건가요? 박 씨의 손끝은 떨리고 말씀을 이어갈 때마다 얼굴에는 불안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이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언젠가 나도 치매가 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벼락처럼 내리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운 나쁘게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아주 조금씩 쌓여가는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쉽게 설명해주지 않는 치매의 숨은 원인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 유전, 나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낀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 습관 때문에 뇌가 조용히 지치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치매로 이어질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억력은 다시 힘을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박진수 씨도 그랬습니다. 큰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뇌를 지치게 만들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로잡았을 뿐인데 2달 뒤 다시 찾아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다시 맑아요. 깜빡하는 것도 훨씬 줄었어요. 예전 같지 않다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치매를 앞당기는 진짜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고 또한 생각보다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알게 되는 순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치매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뇌가 어떻게 지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지침이 어떻게 치매의 출발점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요라며 유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전혀 다른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치매로 이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고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마음속 긴장이 일상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뇌는 몸보다 훨씬 먼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이 피곤한 건 바로 알아도 뇌가 지치는 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용히 쌓이고 어느 날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라는 질문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70대 김영훈 씨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픈 데는 없는데요. 머리가 자꾸 흐릿하고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밤에는 이상하게 걱정만 많아져서 잠도 잘 못 자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병은 없었고 문제는 하루 종일 쉬지 않는 머리였습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이 뒤엉켜 하루 종일 생각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영훈 씨는 생활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요. 예전보다 깜빡하는 것도 줄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큰 치료가 아니라 그저 뇌에게 쉴 틈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기억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지치면 기억력이 왜 먼저 흔들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생각을 노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비교하고 반복해서 떠올리는 모든 생각들은 뇌에게는 계속되는 일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생각과 걱정이 뇌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기억을 정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저장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방금 들은 말이 바로 기억나지 않는 순간,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금방 잊는 순간,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 해야 할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경험. 이런 현상들은 치매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뇌가 지쳤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이어지는 스트레스와 과한 정신적 부담은 뇌의 기억 영역을 지속적으로 약하게 만든다고요. 결국 문제는 병이 아니라 생활 속의 흐름입니다. 잠깐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걱정과 긴장이 뇌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치매를 몰고 오는 진짜 출발점은 나이가 아니라 쉬지 못한 뇌입니다. 뇌가 계속 과부하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억이 흐려지고 그 흐릿함이 오래될수록 치매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과부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는 회복력이 아주 강한 기관이라 작은 변화 하나만 줘도 금세 균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뇌가 어떻게 과부하에 빠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일상 속의 작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특별한 병이 있어서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가 지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 흐름은 너무 익숙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뇌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걱정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과거 일을 떠올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깊어져 잠이 얕아지는 날들도 있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이미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생활의 단조로움입니다. 뇌는 늘 새로운 자극을 통해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같은 동선, 같은 일정,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다 보면 뇌는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깜빡거림이 더 잦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깊지 않은 잠 역시 뇌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뇌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루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합니다. 그런데 잠이 얕거나 자주 깨면 이 중요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뇌의 피로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잠을 조금만 바로잡아도 기억이 좋아지는 분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잠만 회복해도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깜빡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뇌는 쉬는 것을 좋아하고 쉼만 주어도 자신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하려 합니다. 걱정, 단조로운 하루, 깊지 않은 잠.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이어지며 뇌의 피로를 조금씩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변화지만 이것이 오래 이어지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라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쌓여온 피로가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조금만 바꿔줘도 뇌는 다시 힘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쉬지 못했을 뿐이지 쉬는 법을 다시 찾아주면 금세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뇌가 지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막막함을 먼저 느끼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뇌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이 빠른 기관입니다. 겁을 먼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뇌가 피곤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생각의 여유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걱정이 계속 흐르고 있으면 뇌는 쉴 틈이 없어 더 빠르게 지쳐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조금만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방법을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뇌는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즉시 편안해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뇌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뇌는 힘든 운동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5분의 산책,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쐬는 것, 집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고 혈류가 살아납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고 흐릿했던 생각도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뇌는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 살아있다는 신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의외로 큰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뇌가 원하는 건 땀을 쏟는 운동이 아니라 작은 자극, 부드러운 흐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만 유독 엄격합니다. 남들에게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몰아붙이면 뇌는 더 긴장하고 긴장은 다시 기억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반대로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순간 뇌는 즉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뇌도 부드러워지고 그만큼 회복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뇌는 감정에 민감한 기관이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를 대하는지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잠의 회복도 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깊은 잠은 뇌에게 하루 중 유일하게 모든 일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쌓인 정보와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아지면 이 잠이 얕아지고 흐트러집니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만 정작 잠들기 직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먼저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다. 내일 생각해도 된다. 이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뇌는 감정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지만 동시에 회복력도 매우 강한 기관입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는 작은 여유와 작은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뇌가 다시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깜빡거림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플 때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도 같은 방식으로 회복됩니다. 그동안 단지 쉼을 허락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뇌가 회복을 시작하는 데에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바쁘고 너무 많은 마음을 품고 살아오느라 뇌가 쉬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마음과 몸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수행이나 복잡한 방법을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조용히 여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온기를 느끼는 일, 햇빛을 잠깐 쬐면서 눈을 감아 보는 일, 혹은 창가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뇌에게는 지금은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뇌는 놀랄 만큼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사람과의 연결도 뇌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연락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라고 물으시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 목소리를 듣는 몇 초, 눈을 맞추며 건네는 인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확인하고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사회적 연결은 뇌의 불안을 줄이고 기억 기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빠르게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가족을 위해 늘 발걸음을 재촉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뇌는 빠른 속도에서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가 가장 안정되고 제 역할을 다하는 순간은 속도가 느리고 호흡이 길고 마음이 차분한 때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일,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일, 한 문장을 읽을 때조차 서두르지 않는 습관은 뇌에게 큰 안정을 줍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뇌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이런 순간이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생기면 뇌는 그 틈을 붙잡고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늘 느린 흐름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는 기쁨이라는 감정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창문 너머 햇빛을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 화분 잎을 살짝 만져보는 감각,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이 흘러나올 때 마음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 이런 아주 짧고 작은 기쁨들이 뇌에게는 강력한 회복 신호가 됩니다. 기쁨은 뇌에게 아직 괜찮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부드럽고 강한 자극입니다. 사람에 따라 기쁨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힘을 얻고 누군가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쁨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그 작은 순간을 기억하고 그 감정의 흔적을 따라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특별한 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금세 발견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뇌 안에는 회복의 힘이 충분히 남아있고 지금의 작은 변화가 그 힘을 깨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동안 해온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도하는 이 작은 변화들은
오히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걸음입니다. 뇌는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면 긴장하고 천천히 다독이면 편안해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그 틈 속에서 뇌는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뇌는 아주 작은 여유와 작은 변화만 주어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뇌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버티며 살아온 세월 동안 마음과 몸은 한순간도 가벼운 적이 없었고 뇌도 그 흐름 속에서 잠시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박 씨가 그랬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시간, 짧은 산책, 깊은 잠을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같은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뇌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반응했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기억의 흐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회복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함이나 큰 결심이 아닙니다. 단 1분의 여유, 단 한 번의 깊은 호흡, 잠시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아주 작은 휴식의 틈만 있어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인데 짧은 이완과 안정은 뇌의 과부하 신호를 빠르게 낮추고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복잡하거나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뇌에게는 치료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가 잠시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 신호를 병으로 단정하거나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뇌가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생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복은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 능력을 유지하며 특히 스트레스 조절, 충분한 이완, 가벼운 신체 활동 같은 작은 변화에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오늘 안에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5분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호흡 시간 같은 간단한 행동들만으로도 뇌의 긴장은 줄어들고 혈류는 개선되며 인지 기능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이 결국 앞으로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뇌는 우리가 보내는 안정 신호에 반드시 반응하고 그 반응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흐름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